오늘은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그런데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나는 분명히 진심을 다해 말했는데 왜 저 사람은 화를 낼까? 왜 내 말은 자꾸 오해받을까? 이 사람은 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혹시 이런 감정들 익숙하신가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 한 문장입니다. 대화의 본질은 화자의 수사학이 아니라 청자의 심리학이다. 대통령의 글쓰기, 저자 강원국 작가. 이 문장이 왜 중요하고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조선시대의 한 유명한 인물의 일화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화를 내가 얼마나 조리 있게 말하느냐에 집중합니다. 어떻게 말하면 설득력 있을까? 어떻게 말하면 논리적으로 보일까? 하지만 강원국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화는 화자의 수사학이 아니라 청자의 심리학이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멋지게 논리적으로 유려하게 말해도 상대방이 듣고 싶지 않거나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그 대화는 전달이 아니라 충돌이 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당신 오늘은 애 좀 씻겨줘요. 남편은 그 말에 버럭합니다. 왜 나만 시켜? 나도 피곤해. 이게 정말 애를 씻기는 게 문제일까요? 사실 아내는 나 좀 도와줘.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 라는 감정을 말한 건데 남편은 나한테 지시하네? 로 받아들인 거죠. 같은 말도 듣는 사람의 심리 상태에 따라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그래서 대화의 핵심은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니라 상대가 어떻게 듣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이해하려면 조선시대 명재상 황희정승의 일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다투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황희정승을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너무 억울하게 굴어요. 이러저러해서 제가 피해를 봤습니다. 황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그래, 내 말이 옳다. 그 말을 들은 다른 당사자가 나중에 찾아와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이 먼저 그렇게 해서 제가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자 황희는 또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그래, 내 말도 옳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제3자가 참다 못해 말합니다. 아니, 정승 나으리, 이게 말이 됩니까? 한쪽 말을 듣고도 옳다, 다른 쪽 얘기를 듣고도 옳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자 황희는 빙긋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내 말도 옳다. 이 이야기 얼핏 들으면 황희가 우유부단하거나 회피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황희정승은 대화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각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를 보았습니다. 즉, 말의 논리가 아니라 그 말 뒤에 숨은 감정과 입장을 먼저 읽은 거죠. 우리는 대화할 때 너무 자주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상대는 벽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나의 옳음은 곧 상대의 틀림을 뜻하기 때문이죠. 이럴 때 필요한 건 내 말이 맞는지를 주장하기 전에 상대는 왜 그렇게 말했을까를 먼저 생각해보는 겁니다. 대화는 토론이 아닙니다. 토론은 상대를 이기기 위한 것이고 대화는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진짜 대화는 상대의 마음을 읽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을 존중하며 들어주는 사람이 진짜 대화의 고수입니다. 다시 강원국 작가의 말로 돌아가 볼까요? 대화의 본질은 화자의 수사학이 아니라 청자의 심리학이다. 말을 잘하는 것보다 상대를 잘 느끼는 것이 먼저입니다. 말은 머리에서 나오지만 대화는 가슴에서 시작됩니다. 황희정승처럼 누가 옳은지 따지기 전에 왜 그 말을 했는지 먼저 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친구 사이에서 좀 더 따뜻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 대화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은 왜 이런 말을 할까? 지금 무슨 감정을 느끼고 있을까? 그 질문 하나만으로 대화는 싸움에서 공감으로, 설득에서 이해로 바뀔 수 있습니다.